처음에 이런 장면부터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느 날 차트를 켜봤더니 대부분 알트코인은 아래로 하락하고 있는데 지켓이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만 위로 쭉 치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럴 때 시장은 늘 비슷하게 반응하죠. 프라이버시 코인 테마 다시 시작인가? 그럼 다음 주자는 누구지? 이럴 때 거의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이름, 바로 모네로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모네로의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누가 어느 지갑에서 어느 지갑으로 얼마를 보냈는지 블록체인만 보면 다 보이는 공개 가계부입니다. 반대로 모네로는 거래는 검증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는 숨기자는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원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링 서명으로 여러 사람의 거래를 한 묶음처럼 섞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이 중에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를 거의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스텔스 주소 구조를 써서 돈을 받을 때마다 사실상 일회용 주소를 새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특정 지갑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단순히 체인만 보고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셋째, 링시티로 정확한 금액은 가리고 보낸 총액과 받은 총액이 일치한다는 사실만 수학적으로 증명합니다. 2014년 등장 이후 모네로는 규제 압력과 상장 폐지 이슈를 여러 번 겪었지만 지금까지 네트워크가 멈추지 않았고 채굴, 개발, 커뮤니티가 이어져 왔습니다. 프라이버시 코인 섹터 안에서는 일종의 기준점, 레퍼런스 같은 존재로 취급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 강력한 익명성이 범죄 쪽에서도 눈길을 끌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는 엠번방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조주빈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네로 주소를 함께 올렸지만 실제 결제에는 모네로 주소만 쓰였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주소를 붙여 수사를 헷갈리게 만들고 실질 대금은 추적이 어려운 모네로로만 받은 겁니다. 이 사건 이후 국내 언론에서 모네로는 다크코인 및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범죄 지불수단으로 각인됐습니다. 거래소와 규제 당국의 시선도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업비트는 2019년, 빗썸은 2020년에 자금 세탁 우려와 트랩을 늘 준수 어려움을 이유로 모네로를 상장 폐지했습니다. 송신자, 수신자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구조적으로 추적이 안 되는 코인은 규제 프레임 안에서 다루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공식적으로 던진 셈입니다. 유럽 쪽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이유는 새 자금 세탁 규제에서 프라이버시 코인을 중앙화 규제 플랫폼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방향을 담고 있고 유로폴 보고서에는 범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여전히 비트코인이지만 세탁 과정에서 모네로로 갈아타는 패턴이 반복 관측된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비트코인으로 받은 몸값을 모네로로 바꿔 흐름을 끊어버리는 식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코인을 볼 때는 흑백 논리로 좋다, 나쁘다를 나누기보다는 한쪽 쪽에는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 다른 한쪽 쪽에는 공공 안전과 수사 규제 필요성이 놓여 있다고 보는 편이 현실에 가깝습니다. 각국 정부, 거래소, 이용자가 이 두 축 사이에서 서로 다른 경계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켓이가 갑자기 급등한 건 시장이 프라이버시라는 키워드를 다시 꺼내들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비교 기준으로 올려놓는 이름이 모네로입니다. 프라이버시 기능을 가장 앞까지 밀어붙인 대표 코인, 그리고 규제와 논란 속에서도 10년 넘게 살아남은 네트워크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일 뿐 특정 코인을 매도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항상 시청자 여러분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